저는 화를 잘 안 냅니다.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. 정부의 안을 믿고 이번은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? 민주당이 지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? 과연 저희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기한 없이 권한을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모시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당선인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당선인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의원님, 솔직히 그 미디어를 통해서 호통치고 화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매우 지금 무섭거든요. 혹시 오늘 저한테 화내시면 저는 울어버리겠습니다. 이런 말 하시려고 불렀어요?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화 안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. 아니, 이미 뭐 표정이 좋으신데요. 아니, 저는 화를 잘 안 냅니다.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면 제가 얼마나 웃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이렇게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데 힘없는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오늘 웃으면서 또 당선인 신분으로 모셨으니까 먼저. 기분 좋게. 장제원 의원님은 총선 직후부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주장했던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. 있고, 물론 당내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요. 근데 김종인 비대위를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참패를 한 마당에 또다시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권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네.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패배하고 당권을 놓고 또 투쟁을 하나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패인을 분석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혁신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순서가 아닌가.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혁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아마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가 경제 문제일 겁니다. 네.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김종인 비대위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일각입니다, 의원님. 일각에서는 패장을 다시 또 얼굴로 내세우는 것, 이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.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공천에 개입을 했습니까? 2주 정도 선거를 지휘했기 때문에 또 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즉시 해야 된다. 지속 가능해야 된다. 그리고 올해 예산 내에서 항목 조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.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낸 거는 굉장히 국민들께 안정감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배에 대한 책임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느냐라는 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임기에 관계없이 전권을 좀 요구하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요. 과연 저희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무한정으로 기한 없이 권한을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게 조건이라면, 수락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연말 정도까지 혁신하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당을 체질을 바꾸고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김종인 권한 부분은 좀 조율해야 그렇습니다. 된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긴급 재난지원금 요즘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? 미래통합당이 입장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지금 혹시 당론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? 당론은 결정된 건 없고요. 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부가 지금 5월 15일까지 국민들에게 빨리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, 물론 총리가 대독했지만 70%, 하위 70%에게 네. 4인 가구에 100만 원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나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갑론을박할 게 없다. 네네. 뭐 70%가 좀 과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50%로 하자, 하위 50%에 주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주당은 100%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정부의 안을 믿고 이번은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국민들에게 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?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좀 축소시켜서 정부의 원안을 좀 통과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? 70% 하자는 걸 자꾸 100% 하자 그러니까. 아니, 분위기가 약간 좀 저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정부하고 당정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국회에 와서
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발문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뭐 또 다른 예. 어떤 제3안이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, 제3안이 어떻게 나온 될지 게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70% 주면 되지. 아니 뭐 캠페인성으로 뭐 하자 뭐 이런 부분은 얘기. 여기까지. 끊임없이 네. 끊임없이 민주당이 네.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생색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부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. 자, 끝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. 21조 대국민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21초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. 자, 시작! 예, 우리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잘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치를 잘 이루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통합당의 안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간절히 노력하겠고요. 우리 사상 여기까지입니다. 완성시키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의원님. 오늘 이제 나와주셨는데 그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우리 프로그램 좀 자주 나가라고. 안 나오나요? 동료 좀 쉽지가 해주세요. 않은가 봐요. 지금은 네. 의원들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.